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르면 또 기분이 좋고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는데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 종목은 오늘 문의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봤어요. 테마주의 끝인가?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야기인데 그동안 시장이 좀 횡보할 때 창투사들이 유독 많이 갖고 상장 이슈를 갖고 있으면 더 갔잖아요. 그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을 포함해서 뭐 우리기술투자라던가 아주아이비 엄청난 많은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오늘 장은 좀 쉬어가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은 쉬어가다기보다는 조금 당분간 주도 섹터가 이제 메인으로 나온 종목들이 섹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나무 상장권으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다가 이제 오늘 18% 이상으로 지금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은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 이슈라는 거는 이제 직수혜보다는 이제 간접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이 종목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오늘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우리기술투자도 급락을 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도 섹터가 전혀 없었었는데 이때 주도 섹터로 나온 게 이제 창투사들죠.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이슈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급락대에 다음적으로 이제 상장 관련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락을 이제 좀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이제 1차적으로 하락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급락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늘 쉬어가네요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중에서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두나무 야노의자 테마주로 묶였었잖아요. 근데 아직 두나무와 야노의자는 상장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쉬어갔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회사예요, 도대체? 다시 갈 수도 있다는 말씀 정확하신데요. 그 전까지 이제 횡보 혹은 이제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뭐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처럼 이제 증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업은 증권사인데 증권사에서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이제 부각을 받은 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기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 증권사보다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슈가 아니라면 선뜻 요 가격대는 손이 갈 수가 없는 그런 라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상장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때는 좀 더 이제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일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제 5일선에서 1차 지지선이 형성되었던 4,300원대의 1차 지지선을 좀 형성이 되기를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은 이제 그 밑에 선인 3,300선까지 하락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장 이슈는 상장 절차가 적어도 한두 달 혹은 길면 세 달 때까지 긴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 이제 상투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오르는 그런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지분 이슈가 부각을 받을 때 한 번 정도 돌림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돌림목이 1차적으로는 4,200원, 4,300원대 1차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될 경우는 3,300선까지 조금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4,300원, 4,400원 요 라인대의 하락폭을 한번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상장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정도 상승 이슈는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4%에서 6%까지의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정말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100조 원에 가까운 지분 가치를 평가가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투자증권도 전고점인 8,000원까지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있겠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라고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수사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엔 그럼 테마주가 아닌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대체주로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상승하는 삼성 SDI입니다. 나도 주목해줘. 어제 하루 종일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뜨거웠으니까 이 종목을 그러니까 까먹고 잊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격포제 하루 만에
두 가지 호재가 또 나왔다던데 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빅 이슈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의 합의였는데요. 저도 이제 뜨거웠죠. 아침에 설명 들었던 게 왜 삼성 SDI는 쏙 빼놓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오를까 이제 네.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삼성 SDI도 이해질까 이제 호재거리를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네. 호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차 신형 하이브리드에 탑재될 이제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와 미국 전기차인 이제 전기차 트럭인 리비안에 내년쯤 이제 공장이 개설될 계획이고 납품을 하게 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두 가지 호재가 굉장히 나오면서 시장 주도 섹터가 이제 완전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워낙 올해 이제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정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나라는 이제 기대감까지 이제 감을 입으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의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다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 은님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K배터리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LG와 SK의 소송은 계속 벌어지고 여기에 폭스바겐이 갑자기 나오고 다들 배터리 내재화한다라고 하니 좀 불안에 떨었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질까요? 삼성 SDI가 보니까 또 이번에 리비안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네, 이제 리비안의 배터리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은 이제 기사는 나왔고요. 이제 네. 뭐 삼성 SDI 측에서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가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했고요. 구체적인 규모나 이제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최근에 뭐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기사 대신에 삼성 SDI 측에서는 내부적인 이야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로만 말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과 조금 각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각형 배터리와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조금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유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각형 배터리가 원통형보다 조금 더 많이 부각을 받은 이유가 그쵸.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 화재의 위험성이 워낙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가 그래도 비싸지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형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주도가 각형 배터리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훨씬 더 이전에 있는 배터리 셀 회사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하도 LG와 SK만 거론이 되니까 삼성 SDI도 이번에 뭐 리비안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 미국 차 업체에다 계약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 SDI 그럼 이제 배터리 3사 중에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과 함께 삼성 SDI가 오르면 또 그 벤더사들 계약을 맺는 회사들도 오를 수 있거든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그럼 삼성 SDI와 함께 이제 밑에 벤더사들 이제 2개 회사 정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나머지 배터리사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전고점인 81만 8천 원의 전고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금일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배터리 관련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고점인 8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80만 원이요? 80만 원대 이제 전고점이죠. 네. 거기 돌파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90만 원 초반대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대신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의 무거운 만큼 상승은 하루에 급상승을 나오기보다는 하루에 뭐 2, 3%씩 꾸준하게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네.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막 목을 돌린 상황이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7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후에 이제 80만 원대 이상까지 돌파하는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 다음 추천드리는 주는 이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SDI가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미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면 이수화학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뭐 꿈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가 모두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첫 주자로 끊을 경우에 굉장히 상승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12,000원대에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고점인 이제 17,000원대를 당연히 이제 한 번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배터리가 정말 좋은 훈풍을 타고 난다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2,000원대 매수가를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14,000원대 이제 목표가를 먼저 제시드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전고점인 17,000원대까지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추천 종목으로는 TCC 스틸인데 이 종목은 삼성 SDI에게 그 납품 각형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5일선에 딱 오늘 윗골이 나온 물량이 있는데 이 윗골이 부분에서 지금 소화가 되는 4,800원대 1차 매수하시고 이제 목표가로는 6,0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SDI도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 삼성 SDI가 하면 또 관련주로 봐야 될 게 이소화가 TCC 스틸이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책 테마주들은 지금 막 서로 손바뀜하면서 요동치고 있을 때 건자재, 건설, 정책 테마주들은 꾸준히 가주는 것 같아요. 대림비엔콜 한번 꼽아봤습니다. 건설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대림비엔콜 글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정말. 화장실도 그렇고 이제 대림비행코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화장실 인테리어를 또 이제 거의 한국에서 탑급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건설주도 지금 테마가 굉장히 정말 쉴 새 없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주 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하고 페인트 하고 이제 아직 안 간 섹터가 있다면 아직 인테리어인데요. 일단 오세훈 타우시장의 당선을 됨으로써 건설주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추남매 입장에서 볼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책이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 인테리어까지는 추남매가 돌지 않은 입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관련 건축 관련 정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정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인테리어 관련주들과 조금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재건축 관련 이슈가 있어야지 사실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재건축 관련 이슈가 오늘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매수 자리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인테리어 관련주는 당연히 재건축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에는 하츠나 현대라바트 같이 인테리어 관련주 섹터에서 한 1등에서 2등주 정도 사이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오늘도 이제 그 윗꼬리를 남기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 재료가 나올 경우에 조금 더 상승폭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정책이 조금 불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럴 경우에는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자재주라고 하면요, 급등한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니까 시멘트, 페인트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대림비엔코 물론 올랐습니다. 근데 급등보다는 이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더 좋아하는데 대림비엔코에 대해서 그러면 꾸준한 상승을 예상하시는지 가격 전략도 같이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5일선이 4,200선인데 만약에 오늘 정말 재건축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경우에 여기서 꾸준히 우상향도 가능한 차트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도 아나운서 말씀처럼 이제 급등 차트보다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잘 오르는 종목들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이것도 따라잡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윗꼬리가 사실 많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많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고점이 이제 7,780원 요 라인이어서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만약에 오늘 좋은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7,200원 선, 7,3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신고가는 사실 얼마까지 갈지 모르니까 정책적인 이슈로 해서 8,00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비엔코 목표주가 8,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6,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핫한 꽃이라고 해야 되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휴마시스를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키트주들이 지난 거래보다 슬금슬금 움직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 또 늘어나면서 키트주들의 반등이 연출이 됐는데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선별진료소도 거의 포화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줄이 서 있더라고. 그만큼 이제 상승 이제
종사자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계속 재료가 나왔고 그래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진단 키트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거래일이랑 오늘 마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직 뭐 정확히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윗골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그런 이슈로 슈마시스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키트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다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또 횡보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 반등을 다시 한번 재도약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반짝 상승으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반짝 상승보다는 이제 반짝 상승과 추세 전환의 중간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백신 접종이 이제 한국이 원활하지 않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나오면서 백신 접종에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돼야지 이제 집단 면역이 갖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돼야지 조금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데 전혀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혹은 요 600에서 1000명대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옥석가리가 들어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베니핏을 받는 종목들이 몇 군데가 되는지 이제 그 종목들을 추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키트주 말고 코로나19 관련주들 혹은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장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스닥을 이끌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제약바이오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특집 진단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심도 깊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휴마시스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보죠. 네, 휴마시스 일단은 지금 12,000원대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신속 진단 키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부각을 받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 이제 기록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5일선이 깨지지 않는 라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로는 신규 매수는 당연히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는 14,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최초 이제 5일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라인이 이제 11,300원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금물이니까 신규 매수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좀 주도 섹터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 11,3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